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강아지의 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발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뇌수두증, 뇌수막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강아지 발작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나이가 많은 노령견에서 발작을 일으킬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뇌종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간에 제가 강아지가 발작을 한다라고 하면 머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머리 바깥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머리 바깥쪽에서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수치들은 암모니아 수치, 당, 칼슘, 전해질 이런 것들이 있고, 머리 안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뇌수두증, 뇌수막염, 그리고 뇌종양 말씀드렸는데, 이 뇌종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은 뇌종양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뇌종양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잘 깨어나지 못하고 수술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은 뇌종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강아지도 실제로 뇌종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뇌종양, 글자 그대로 뇌에 생기는 종양이죠. 그래서 이 뇌종양은 강아지들의 구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람이랑 똑같아요.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연수가 있고, 척수가 있고, 소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종양이 이제 어느 부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제각각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머리에서 가장 큰 표면적을 차지하는 게 대뇌다 보니까 대뇌 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종양이 발생을 합니다. 이 대뇌 쪽에서도 이제 발생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뇌종양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닌지오마라고 해서 뇌수막 종양, 글자 그대로 뇌와 뇌를 감싸는 수막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뇌수막 종양 메닌지오마이고, 두 번째 뇌실질, 뇌수막 안쪽에 있는 뇌실질에 종양이 생기는 것을 글라이오마라고 합니다. 글라이오마.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뇌종양이 되는 거고, 그 뇌종양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종양을 진단하려면 머리 안을 봐야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어봤자 어차피 이 두개골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서 두개골 안쪽의 뇌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안쪽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CT도 아니고 엑스레이도 아니고 MRI를 찍어야 됩니다. MRI를 찍어서 이 친구가 정말 뇌종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뇌종양의 종류, 위치로 봤을 때 종류가 메닌지오마에 좀 더 가까운지, 아니면 글라이오마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 외에 잘 일어나지 않는 뇌종양의 종류에 가까운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확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진을 하려면 당연히 조직검사 해야 되겠죠.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이 뇌를 조직검사를 보내서 그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양이냐 염증이냐 아니면 어떤 종류의 종양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뇌를 조직검사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강아지가 실제로 뇌종양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뇌종양이 있으면 치료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0년 전 혹은 15년 전만 하더라도 수의학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를 못해서 종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안락사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발작약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뇌종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혹은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뇌종양 메닌지오마, 뇌수막 종양이라고 했죠. 뇌수막 종양 같은 경우에는 뇌 피질 바깥쪽에 이렇게 종양이 있다 보니까 수술적으로 실제로 절제가 가능해요. 완전하게 절제가 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절제를 통해서 뇌압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수술도 가능하고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구조적 대뇌 쪽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에 있는 종양이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맞는 항암제가 투여가 되는 그런 치료법도 요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아지가 뇌종양이 발생을 하고 발작이라는 증상을 일으킬 때 이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발작하는 강아지들한테 맞춘 이와 같은 뉴로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뉴로케어, 신경질환이 있을 때 먹는 이런 사료들도 실제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 신장, 췌장 이런 거에 맞춘 사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발작을 주로 하는 환자들에 맞춘 사료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로 먹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사료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까지는 완벽하게 구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도움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아지 발작의 질병 중에 하나인 이 뇌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뇌종양은 주로 나이가 많은 노령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저희 병원에서 지금 강아지 MRI까지 찍고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담당 주치 선생님과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하고 그에 맞춘 치료를 반드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아지 뇌종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